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캐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온주 위축 바이러스인데요. 이 측이 이게 뭐 타이핑 하시다가 축을 측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위축은 오그라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오그라드는 게 이파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쑥쑥 자라야 되는데 요 마디마디가 오그라드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잎이나 요 줄기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작아지는 그런 위축되는 건데, 이러한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요, 대부분 보면 식물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거의 못 볼 거예요. 최근 21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 감귤과원에서 20군데에 가서 이제 하우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감귤 중에서 20개 나무씩을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20개 과원에서 20개니까는 20 곱하기 20 하니까는 400그루에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트리스테자 바이러스라든지 뭐 온주 위축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감염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염이 되어 있는데도 그냥 키우다가 캐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판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감귤의 수량이 떨어지게 되면 크기가 작아지든지 혹은 결실이 잘 안 되든지, 크기가 작아진다는 말은 성장 상태가 불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캐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지든 하우스든 간에 했는데 신초가 약간 색깔이 진한 녹색이 아니고 연녹색으로 바뀌면서 꼭 대추나무에 빗자루병 걸린 것처럼 우글우글 한다거나, 혹은 바이로이드가 걸려서 귤이 얼룩얼룩해진다거나 녹색이 남아있어 보이면서, 이상하게 이 나무는 해마다 결실이 잘 안 돼 라든지 하는 게 한두 그루가 보여요. 여기 이제 감귤이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줄 맞춰서 키워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한 그루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질문하시는 게 치료 방법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의 과학으로 봤을 땐 맞는 말이에요. 치료 방법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뭐 유기적인 방식이나 나무에 뭐 수세를 강하게 한다거나 어떤 뭐 다른 미생물적인 거를 살포를 한다거나 뭐 모든 방법을 쓰더라도 치료할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른 나무로 전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이제 심어놓고 한 4년에서 5년 차 됐는데 한 그루에서 이게 발생을 했어요. 발생하자마자 이거를 다 뽑아서 버리면 다른 데는 멀쩡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묘목을 한 군데 종묘원에서 사오잖아요. 그랬으면 이게 보통은 이제 옮기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진딧물에 의해서 혹은 총체벌레에 의해서 혹은 뭐 매미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옮겨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전목 감염이라고 봐야 돼요. 토양 감염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를 접수로 사용을 했을 때에 같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그 중에 수세가 약하거나 뭐 이쪽에 비늘이 찢어지거나 바람이 들이쳐서 좀 약한 쪽부터 시작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시간상의 차이일 뿐이지 곧 눈에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캐내느냐 5년 뒤에 캐내느냐 지지하게 끌고 가면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염을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흔히들 말하는 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한 그루가 생겼어요. 당연히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전정을 할 때 전정 도구, 가위나 톱이나 이런 거를 락스나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토치를 이용해 가지고 살균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거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하루에 일하다가 뭐 참 먹을 때 소독하고 점심 먹을 때 소독하고 오후에 물에 담궈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효과가 없고요. 한 나무가 끝나고 다른 나무로 넘어갈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진딧물을 완벽하게 없애지 않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올 때마다 생길 때마다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묘목을 구입을 하실 때에 바이러스 프리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묘목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러한 묘목을 살 때 일부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증명서가 있는 묘목을 살 때 3,000원인가 묘목당 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에서 누군가가 이제 심고 네, 한 50주 남았어요, 뭐 싸게 팔게요 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어. 그래서 심었는데 그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중에 한 3년쯤 있다가 발생을 한 거야, 바이러스가. 그러면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묘목을 심어서 관리를 해도 감염은 되어 있을 확률도 높은 데에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이런 뭐 전염을 시키는 거를 막기도 매우 난해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냐 싶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뻔히 있는 줄을 알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약제나 면역 백신을 만들고 하지만, 자,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지, 이거를 완벽하게 뭐 멸종을 시키겠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이런 병이나 이런 거를 멸종시킨 건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천연두, 이거는 일단 멸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식물에서는 어떠한 해충이나 어떠한 병원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꿈도 못 꿉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농민들도 아무리 농약이나 이런 거에 농도를 높게 자주 아무리 좋은 기계로 뭐 훈증을 하든 연막을 하든 어떻게든 하든지 간에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전염을 안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려면 빨리 캐내고 이제 진딧물 같은 게 보이면 얼른 방제하시고 소독 작업 철저히 하시고, 이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